안녕하십니까. 기출이 곧 예상이다. 아름수입니다. 오늘은 수목관리학 비생물적 피해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병의 분류는 사실 병리학에서도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적 원인과 비생물적 원인에 대해서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항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회피하느냐 아니면 견디는 능력이 생기느냐, 그래서 회피성과 내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준이 나왔냐면, 사실 이 문제는 병리학에서도 다른 회 때는 또 병리학에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물적 피해와 비생물적 피해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봤듯이 이 부분 우리가 병리학에서 표징과 병징에 대해서 어떤 구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비기생성 병은 병징은 있지만 표징 같은 경우는 기생성 병 중에 존재하는 거겠죠. 나머지는 다 반대로 표현했던 문제고요. 그래서 강론 들어가면 첫 번째 오늘은 온도 스트레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대해서 일반적인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다시 다른 과목에서 반복이 됩니다만은 Q10 값 참고로 또 10도 상승에 따라 호흡 증가율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고, 아마 여기서 나온 것보다는 아마 다른 과목에서 또 나올 수, 수목관리학에서 다룬 적이 있었고, 또 병리학이나 생리학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원어는 볕대임이나 피소가 또 같은 참 미묘한 차이입니다. 선번이라는 용어도 있고, 그래서 약간 계속 구분해서 지금 잎의 볕대임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잎의 볕대임 같은 경우는 주로 잎이나 꽃눈 이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엽서는 사실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다른 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 같은 경우 주로 활엽수에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침엽수도 있다는 거, 상록 침엽수죠. 한번 또 점검해 주시고, 피소, 여름철 피소,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볕대임하고 좀 표현이 반복될 수도 있지만, 피소하면 이제 줄기의 남서쪽 방향으로 좀 목부 조직이 노출되는 거죠. 햇볕결에서. 여름철 피소가 있고 겨울철 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는 경우에 남서양 방향과 조금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내음성이 큰 수종은 수피가 얇아서 좀 약하다는 거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실제 문제는, 그래서 이게 잎의 볕대임을 구분하기도 하고 그냥 볕대기를 피소로 해서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고를 수 있는 문제죠. 볕대임이라는 게 주변에 없이 횡하면 훨씬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햇볕이나 열에.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해롭다는 거죠. 엽서 같은 경우는 아까 했죠. 보통 칠엽수나 단풍나무도 피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게 가장 좋은 표현이네요. 이제 어떤 증상, 그래서 마르게 갈색으로 변하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엽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구회 같은 경우도 복수상담이 인정됐습니다. 아마 출제자는 어떤 부분에 제 생각에는 2번을 생각하고 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양엽은 우리가 어떤 잎이 햇빛 쪽 방향이 있고, 뒷면 같은 경우는 음엽 같은 경우는 또 반대 방향이 있는 건데, 당연히 그것도 피해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있습니다. 성숙잎에만 피해가 없고, 보통 어린 잎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성숙잎이 더 피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지문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온 피해, 그래서 내활성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견뎌내는 거죠. 추위를 견뎌내는 거.
그런 부분들 보시고 기억해 주실 게 이제 일장이 짧아질 때 증가된다는 거, 내한성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강한 수종이, 약한 수종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또 좋은 방법은 이제 경화죠. 좀 미리 저온에 순응시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한성을 증진시키는 방법. 사실 경화라는 용어 자체가 꼭 내한성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시 또 우리가 뭔가를 좀 단단하게 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한자 뜻 그대로 한다면.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보시고, 항상 이런 강론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종과 함께 예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강론들은 어떤 이런 피해에 대한 증상도 있을 수 있고, 원인도 있고, 수종, 예방에 대해서도 있고, 그래서 예방도 이렇게 바람, 물 뿌리게, 관수,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처음 공부하시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물이 왜 오히려 저온인데 얼어버리지 않을까 해서, 그럴 때 주변의 열을 이렇게 가져갈 때 좀 따뜻한 또 그런 상황이 같이 공유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직접적인 히터도 있겠지만 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냉해에서는 제일 많이 물어본 문제가 바로 냉해와 우리 동해의 차이입니다. 바로 영상에서 발생하는 게 냉해입니다. 이런 지문 살짝 바꿔가지고 동해는 이제 영하죠. 근데 그 부분과 동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얼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영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영상이지만 냉해 같은 경우는 주로 봄과 가을에 나타나겠죠. 바로 액체에서 고체로 숙축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냉해는 주로 생장이 될 무렵에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과 차이점. 동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추위보다 더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해 같은 경우는 서리피해인데 우리가 이제 한자로 보시면 보통 문제를 출제할 때는 한자랑 같이 병기해 줍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시면 늦설이냐 이른설이냐 이런 차이죠. 이른설이니까 늦가을일 거고 늦설이니까 봄, 바로 생리활동이 이미 시작한 이후에 눈이 좀 나왔는데 갑자기 추워진 경우, 보통 우리 요즘 이상기온 때문에 3, 4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 그리고 가짜위입니다. 그래서 위연륜, 약간 나이테 비슷한 그런 게 생긴다는 거 참고로 두시고, 그리고 이제 겨울철 피서. 그래서 이 볕댐이라는 게 그 여름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바로 어떤 원리냐, 햇빛에 가열되면 일시적으로 어때요? 녹았죠. 그렇지만 이게 갑자기 또 내려가면 얼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차이 때문에 주로 수피가 얇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어떤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피도 변하고 갈라지는 이런 부분까지 발생한다는 것을 겨울철 피서도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서리에 의해서 또 갈라진다는 개념입니다. 상열과, 그 다음에 이거는 수피가 터지는 거죠. 얼어버렸기 때문에 터지는 겁니다. 이 차이점. 상열 같은 경우는 가지 안쪽에서부터 방사 방향, 종축 방향으로 갈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이제 상능 혹은 상종이라고 해서 상처가 치유될 때 만들어진다는 거,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0도 이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어떤 수종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동열. 수피터진 같은 경우는 수액이 주기를 더울 때 발생하는, 역시 마찬가지 팽창에서 또 발생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서리발, 상중, 이제 지상에서 솟구치는, 서리가 이렇게 막 솟구치는 거겠죠. 흙 위에를 해서 이런 부분. 그래서 늦설이죠. 만사, 이렇게 한자로 변기해 주니까 이런 부분 생장 개시한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항상 말씀드렸죠. 바로 여기는 한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통 냉해 혹은 찰 한자니까 냉해, 한상, 이런 경우는 결빙이 아니라 영상에서 발생하는 그런 차이라는 거. 그리고 첫설이 조상, 이른설입니다. 첫자를 썼네요. 이른설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 새순 피해를 주죠.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기출이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아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7회 때인데 이때는 모두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아마 출제의 의도는 수목의학에 있는 이 부분을 옳다고 생각. 나머지 좀 보기가 다 다릅니다. 다른 피해를 나타낸 것도 있고 아예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서 출제자는 아마 2번이 답이라고 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여러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게 높이하고 흉고 직경이나 뭐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모두 다 정답 처리가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 특정 책과 또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온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